키워드로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화제가 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류샤오보 부인입니다. 일단 류샤오보는 지난해 가남으로 별세한 중국의 인권운동가이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부인인 류샤가 8년 만에 자유의 몸으로 중국을 떠나서 베를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류샤오보가 민주개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류샤는 어떤 범법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류샤오보의 아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쭉 가택연금을 당해왔는데요. 작년 남편이 사망하면서 외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지만 오히려 중국 당국에 의해서 40일 동안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가 외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자 최근에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까지 받기도 했었는데요. 유사의 출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서 무역전쟁 동맹국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기무사 수사입니다. 일전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령 시행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기무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종료 전까지 수사단에게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독립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 법무관들을 제외한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인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건 기무사 형태가 국기문란에 해당할 정도로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입니다. 여야가 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타결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41일 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원구성 협상 마무리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소관으로 둔 운영위원회를 확보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갔습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게 됐고요. 또 18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민주평화당 1곳으로 배분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을지 연습 중단입니다. 올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죠. 이번엔 정부에서 전쟁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오던 비상훈련, 을지 연습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을지 연습이 중단된 건 무려 28년 만인데요.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을지 연습을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과 합치기로 하면서 한미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1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이학수입니다. 이분 전 삼성 부회장인데요. 어제 이 전 부회장의 자소서가 공개됐는데 다스 소송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소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에이킹 건프라는 로펌의 김석한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청와대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건희 회장께 보고드렸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에이킹 건프의 다스 소송 대리는 무료 변론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